안녕하세요. 다음 발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변화하는 UI UX 디자인 문제인식과 새로운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하게 된 레벨업의 김수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본격적으로 발표에 들어가기 앞서 이 발표에 필요한 간단한 소개를 먼저 해드릴까 하는데요. 저희 레벨업은 오픈소스 머신러닝 클러스터 플랫폼이라는 백엔드.AI를 개발하고 있고요. 이 백엔드.AI를 활용해서 연산 자원을 활용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환경을 관리할 수 있는 편리한 그래픽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웹UI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데요. 저는 이 웹UI를 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웹UI 안에서 사용되는 세션 런처라는 컴포넌트가 있는데 이 발표에서 주로 세션 런처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다룰 예정이고요. 이 세션 런처는 한마디로 말하면 컨테이너 기반의 연산 작용을 할 수 있는 세션이라는 걸 만드는데 사용되는 컴포넌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이미지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터미널이나 주피터, 주피터 랩, 텐서보드 같은 다양한 앱에서 실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위해서 세션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이 세션을 만들 때 사용되는 컴포넌트가 세션 런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 메인 브랜치에 되어 있는 세션 런처의 모습인데요. 이 모습을 갖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역사가 있었습니다. 보이시는 화면이 저희 회사 초창기 시절 때 있었던 세션 런처 화면인데요. 이때는 지금처럼 다양한 옵션이 있지는 않아가지고 뭔가 옵션을 설정할 게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자원을 어느 정도, 어느 시간만큼 사용할 수 있는지 이 정도 간단하게 설정을 해서 세션 리스트에 보여주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여기 그 폴더 마운트라고 해가지고 가운데 보시면 뭔가 저희가 세션을 컨테이너 단위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 컨테이너다 보니까 컨테이너가 종료되면 그 안에서 사용되는 데이터가 다 날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폴더를 마운트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폴더 기능이라던가 아니면 그 폴더 마운트 위에 있는 리소스 그룹이라고 해서 그 자원을 그룹으로 나눠서 원하는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자유롭게 자원을 할당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개념들도 들어오고 뭔가 자원 할당할 수 있는 종류도 굉장히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 조금 더 복잡한 UI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모든 옵션을 한 다이얼로그 안에서 전부 설정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어요. 네, 폴더 하나 마운트를 하려는데 이 폴더의 리스트들이 굉장히 많으면 이 폴더 선택하는데 스크롤을 한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 하고 나서 또 다른 옵션을 선택하려면 다시 한참 위로 올라가서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적잖이 당황스러웠는데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션 런처를 페이지화하는 이슈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카루셀 UI를 사용해서 뭔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을 이런 식으로 나누는 이슈를 진행을 했었는데 이 하단에 들어가는 그 이전 버튼이랑 다음 버튼 같은 거를 추가해가지고 좀 더 간결하게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네, 엄청 많은 옵션들이 계속 추가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 작은 다이얼로그 안에다가 다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복잡해지고 표현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팀원들이랑 상의를 한 결과 너비부터 늘리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는 늘리진 않고요. 페이지 단위로 나누기를 합니다. 그래서 페이지 하나 만들어 놓고 세션 런처를 딱 붙여놨더니
굉장히 별로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어떻게 개선할까 싶어서 나온 게 입력을 나눠보자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화면이 저희 세션 런처의 첫 페이지 화면인데요. 이거를 좀 더 작게 나눠보면 이렇게 3개로 나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세션 런처 첫 페이지뿐만 아니라 이 이후에 사용되는 모든 기능들을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고, 물론 이거보다 좀 더 많은 기능들이 들어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나누면 좋을지 뭔가 팀원들과 의견을 내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카드랑 부제목 이런 것들을 적절히 활용해서 이전보다는 좀 더 가독성이 좋아졌죠. 하지만 이거는 기존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조금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세로로 계속 길어지는 문제가 여전히 잔재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페이지도 나누자고 저희가 상의를 했고요. 그래서 페이지를 나누는 방법에 어떤 방법이 있을까 고민을 해본 결과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UI는 카루셀이라는 방법인데요. 이거는 하단에 보이시는 이전, 다음 버튼을 눌러가지고 페이지를 이동을 할 수가 있고 입력을 나눠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뭔가 특정 입력을 위해서 클릭 수가 증가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거를 열심히 다 입력을 해가지고 맨 마지막 페이지까지 갔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처음 입력했던 거를 수정을 해야 돼. 그러면 이전 페이지로 넘어가는 저 이전 버튼을 여러 번 눌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으로 생각한 방법이 탭이라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기 상단에 있는 탭을 통해서 불필요한 클릭 수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보니까 왠지 이 세션을 만들 때 필요한 입력이 뭔지 다 일일이 탭을 눌러봐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 어떤 입력을 무조건 입력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옵션 값들은 뭐인지 뭔가 이런 것들을 구분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담감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고안한 게 스텝이라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탭과 유사하게 여기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 스텝을 아무거나 눌러가지고 그때그때 원하는 입력으로 움직일 수가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순서에 개념이 같이 들어있다 보니까 앞 단계에서 좀 중요한 데이터를 많이 다루고 그리고 최대한 자동값들을 많이 설정해 놓으면 사용자가 입력을 해야 되는 부담감을 좀 줄일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완벽한 해결 방안은 아닌 게 모바일에서 스텝을 나타내기가 조금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입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계속 입력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스텝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이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모바일에서는 스텝을 숨겨야 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한 그 카루셀과 탭의 단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일단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 보기로 하고 스텝으로 세션 런처를 나누기로 합니다. 그래서 모바일 환경에서는 이렇게 보이던 UI가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고요. 대신에 하단에 이렇게 이전 버튼과 다음 버튼, 그러니까 카루셀에서 사용하던 거를 같이 추가를 했는데 스킵 투 리뷰라고 그냥 제일 마지막 단계로 이동할 수 있는 버튼을 추가를 했거든요. 이러면서 스킵 버튼을 누르게 되면 제일 마지막 단계로 이동을 하고 또 그 마지막 단계에서도 각 스텝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에딧 버튼, 그러니까 편집 기능을 추가를 했어요. 그러면 모바일에서도 쉽게 입력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조금 말씀드린 게 많아서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너무 좁은 너비에 많은 입력을 넣으려고 하니까 이거를 페이지로 변경해서 또 관련 있는 애들끼리 그룹화를 했어요. 그래서 페이지를 나누고 자동 완성을 시킴으로써 뭔가 사용자로 하여금 입력을 적게 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또 모바일도 대응을 하기 위해서 반응형 UI를 활용하고 또 링크 버튼을 이용해가지고 모바일에서도 어렵지 않게 입력을 할 수 있도록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사용성을 개선해서 앞으로 어떠한 기능이 추가될지를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는 그 특성상 동적인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다뤄야 해요. 그래서 프로젝트나 자원 그룹 같은 게 있는데 이게 전부 다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자원을 얼만큼 할당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나누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내가 지금 세션을 만들 때 필요한 자원들이 계속 달라지게 돼요. 그리고 또 여기 오른쪽에 보이시는 그림은 폴더 리스트인데 저희가 세션을 만들 때 마운트 해야 되는 폴더 리스트들이 이 폴더를 언제 생성했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그 외에도 뭔가 다른 동적인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거는 어떻게 해결을 했냐면 명시적으로 동적인 요소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새로 고침 버튼을 추가했습니다. 그러면 사용자가 이거는 바뀔 수 있는 UI구나, 바뀔 수 있는 데이터구나를 인식을 하고 뭔가 내가 그 사이에 어떤 다른 일을 했다면 새로 고침을 눌러서 그때그때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겠죠. 네, 그 다음에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으신가요? 뭔가 엄청 열심히 눌렀어요. 입력을 열심히 다 했는데 새로 고침을 한 거예요. 그러면 모든 입력란이 다 사라지죠. 그럼 처음부터 다시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괴로운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는데 이런 거는 저희는 어떻게 해결을 했냐면 하이퍼링크를 활용했어요. 이거는 저희 시니어 분이신 종우님께서 엄청난 해결법을 알려주셨는데 네, 바로 하이퍼링크에 입력값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새로 고침을 하더라도 입력값이 이미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입력할 필요가 없었어요. 저희는 저기 상단 이미지에 나와 있는 유즈 쿼리 파람즈라고 리액트 훅을 사용해서 변경을 했는데 이걸 사용해서 사용자가 입력한 거를 그 set query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아래 보이시는 것과 같이 계속 그 입력을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입력을 유지하기 위한 뭔가 확장판으로 세션 템플릿 기능이 추가될 예정인데요. 이거는 그러니까 최근에 생성한 세션 정보를 그대로 저장을 하거나 아니면 현재 입력 중인 세션 정보를 나중에 쓰려고 저장을 해두면 이거를 나중에 가져와서 그대로 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용자가 중복으로 입력하지 않아도 되도록 저희는 이런 기능을 추가할 예정이고요. 네, 마지막으로 사용자 흐름을 고려해서 컴포넌트를 배치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저희가 세션을 생성을 할 때 폴더를 마운트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 폴더에 어떤 파일이 들어있는지 조금 헷갈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렇게 파일 브라우저를 추가해줘서 이 폴더가 어떤 폴더였구나 이런 거를 알게 한 다음에 이렇게 마운트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앞서 말한 거를 조금 정리를 해보면 좁은 너비 그리고 입력 한수 증가, 모바일 대응을 위해서 요 아래에 있는 것들처럼 해결을 했고요. 그 다음에 동적인 데이터를 다루기 위해서 세로 고침을 넣어서 명시적으로 표현하고 또 사용자 흐름을 고려해서 하이퍼링크를 활용하거나 세션 템플릿으로 입력 정보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했고 컴포넌트를 배치할 때 어떤 것들이 사용자 흐름에 따라서 원활하게 그러니까 어떤 것들을 배치해야 사용자 흐름이 굉장히 원활하게 흐르겠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을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는 크게 두 가지를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가장 적합한 표현 방법을 먼저 고민해야 삽질을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세션 런처 하나를 나누기 위해서 이 카루셀과 탭 그리고 스텝 방법을 전부 다 구현을 해봤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처음부터 어떤 방법으로 나누는 게 좀 더 장점이 많고 아니면 어떤 방법이 좀 더 안 좋을지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을 했다면 제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찍먹하지 않아도
한 번에 좋은 UI를 만들 수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먼저 고민을 해야 삽질을 줄일 수 있겠다고 생각했고, 또 비슷한 맥락으로 데이터 하나를 선택할 때는 굉장히 여러 가지 UI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데이터가 한두 개다 그러면 스위치로도 해결을 할 수가 있고, 아니면 한 두세 개 정도 있으면 라디오 버튼을 클릭할 수도 있고, 또 굉장히 많아지면 셀렉트나 아니면 리스트, 테이블 이런 것도 다양하게 선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데이터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먼저 고민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겠다를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사용자 경험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는데요. 그러니까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기존의 기능을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좀 더 편하게 쓸 수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이퍼링크에 내가 하고 있는 입력값 저장하고 아니면 세션 템플릿 이런 거 추가해봤자 어차피 그냥 세션 하나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거 하나 추가됨으로써 뭔가 사용자 만족도를 굉장히 높일 수가 있고, 또 저희 서비스가 굉장히 쓰기 편하다는 느낌을 줄 수 있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런 사용자 경험을 높이기 위한 기능도 역시 중요하게 다뤄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가 저의 이야기고요. 혹시 질문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